안녕하세요.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미국 증시가 이제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요게 지금 이틀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기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6% 넘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 이상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기술주들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는 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쵸? 6월 11일 이후에 또 이런 모습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자, 많이들 갖고 계시는 기술주들 이게 5일 동안의 수익률이거든요. 예, 보면은 가장 많이 빠진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덜 빠진 게 애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를 보면은 각자 이제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테슬라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5.5%.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5.5%면 큰 건 아닙니다. 5일로 봤을 때 5일치예요. 이제 다 이렇게 3, 4, 5%, 6%씩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지수 움직임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런 큰 것들은 이제 S&P 영향에 엄청나게 주거든요. S&P하고 나스닥에. 그래서 큰 하락하는 차트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공포 지수가 의외로 일주일치로 봤을 때 여기가 25에서 한 30에 끝난 거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면은 대략 몇 프로예요? 10%? 한 20%? 그쵸? 20% 지금 오른 거예요. 공포 지수가. 그쵸?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가 한 38 정도 되니까 그리고 쭉 내려왔습니다. 좋은 좋은 신호예요, 그렇죠? 계속 오르지 않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픽스 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하죠? 뭐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 그렇죠? 또는 변동성 지수라고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임스는 이거를 자 불확실성 지수, 자 uncertainty index라고 저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빅스를. 왜냐면은 실은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공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안개가 확 끼면은 앞이 잘 안 보이고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갔다가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이 딱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운전할 때 슬로우 다운 하죠. 슬로우 다운. 천천히 악셀을 좀 덜 밟고 브레이크에 딱 발을 올려놓고 조금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 지수 이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운전대를 잡은 듯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죠, 그렇죠? 이해하기 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불확실성 빅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안개가 점점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할 때. 그러면은 조심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장 마감 후에 뉴스가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S&P 편입이 안 됐습니다. 예, 아쉽게도 안 됐어요. 대신에 엣지라는 회사랑 그다음에 테라다인 그다음에 캐틀랜트 이렇게 세 개
회사가 편입이 되고 대신 HRB, 콜즈, 그다음에 코티 이거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거예요. 요게 빠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엣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요거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엣시는 계속 좀 눈여겨봐라, 지켜봐라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엣시가 S&P에 편입된 게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엣지는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종목이 딱 편입이 되면은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에요. 저는 엣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엣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 포트폴리오 전략에 엣지는 없어요. 그쪽 분야는. 그래서 요거는 없고 대신에 이거를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축하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이들 거의 뭐 테슬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일 거고 그 시장에서도 테슬라는 포함되겠지. 왜냐면은 모든 조건을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했는데 아쉽게도 빠졌어요. 뭐 다음에 다시 편입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영상 댓글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많은 분들이 뭐 테슬라가 이제 S&P 편입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확 오를 거다. 그래서 기다려라.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S&P 편입이 혹시라도 지금 테슬라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하면서 이미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P 편입되면은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편입이 안 됐을 때 주가 움직임을 잘 봐라. 주가가 확 빠지면은 그 빠지는 만큼이 이 테슬라 S&P 편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다 선반영되어 있는 그 가치다. 그런 뉘앙스로 제가 댓글을 달았었어요. 그래서 요건 다음 주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 마감 후에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걸 좀 갖고 왔어요. 이 옵션 관련돼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99.99%는 이해 못해요. 이게 파생 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이제 댓글이 있길래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 얘기했었죠. 뭐죠? 어제 영상에서 감마 했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게 다 옵션 관련된 얘기다. 근데 이런 게 증시 급락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뉴스에서 소프트뱅크가 약간 옵션 시장에서 좀 뭐 많이 수익을 챙겼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소프트뱅크가 4빌리언 어치를 갖고 이 콜옵션 전략을 했다 이런 뭐 얘기가 있고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막 매수를 했던 거예요. 언제부터?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가 언제예요? 3, 4월 그때 급락이었죠. 그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어땠어요? 기술주들 왕창 빠졌었어요. 그때 그때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2200불 하다가 1600 이하로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이때 소프트뱅크가 매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매수만 했느냐? 이것도 한 거예요. 콜옵션 매매 플레이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기사 쭉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에 요런 걸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 팩트는 아니에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개별 종목 콜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 거래할 때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옵션이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콜옵션을 매수를 시작했다. 자,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든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이 콜옵션 가격은 점점 올라가죠.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풋이라는 게 있고 콜이 있어요. 근데 풋은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콜, 올라간다에 베팅한다는 거예요. 콜이라는 거는 자, 콜은 자, 상승한다. 이렇게만 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상승 쪽으로 매수를 시작한 거예요. 예, 이 소프트뱅크가 주식도 사고 콜 옵션도 사고 자, 했는데 보니까 9월 물 그러니까 9월에 만기되는 거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먼 외가 중심의 콜옵션 프리미엄이 만기일에 근접하며 상승을 한다.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하실 때 보세요. 그다음에 9월 만기 근처에서 외가 프리미엄 수익 극대화 후 대량 청산, 예, 없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면은 매도를 하면서 0을 만들어줘야 돼요.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또 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팔던 사던 꼭 그 다음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매수를 하면은 매도를 해야 하고 매도를 하면 매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옵션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옵션에는 요런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제가 짧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싶으면 선물 옵션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등 가격이라는 게 있고 내 가격이라고 있고 외 가격이라고 있어요. 자, 그 미국에서는 또 다른 용어를 쓰는데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 가격은 뭐냐? 등 가격은요. 옵션, 그러니까 옵션에도 현재가가 있어요. 현재가. 지금 가격. 현재가가 등 가격이에요. 이게. 이렇게 쉽게. 등 가격은 현재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 가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 가격이 있어요. 내 가격. 내가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 옵션에 가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옵션은 가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재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 가치가 있어요. 시간 가치. 그래서 이 옵션 거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선물이 훨씬 쉬워요. 옵션보다. 이제 파생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재 가치가 있고 시간 가치가 있는데 이제 내재 가치가 하고만 얘기를 합시다. 자, 등 가격에 가깝게 현재가에서 가까운 게 내가예요. 내가. 이거는 내재 가치가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이쪽으로. 이쪽은 하락한다. 요거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하락 쪽을 안 본다고 했죠. 이건 보지 맙시다. 이렇게 상승 쪽을 보자고요. 그러면은 내가 내재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외가가 있어요. 외가. 자, 외가는 뭐냐? 이거는 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재 가치가 없다. 거의 뭐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휴지다. 이거는 외가는 이렇게. 그리고 내가는 그래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무슨 뭐 수세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가, 내가, 외가 이제 잘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옵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옵션 조건을 보시면은 자, 기준가라는 기준이 있는데 옵션의 기준이 자 1불짜리 백지 수표가 30일 후에는 5불이 될 거다. 그러면은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불짜리가 30일 후에 5불이 될 거다. 요런 조건이 딱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옵션을 이제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30일 후에 나는 6불이 될 것 같다. 그 1불 백지수표가. 그러면은 매수자는 P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요건 fee예요, fee. 프리미엄 0.2불을 백지수표에 더해서 나는 한 계약당 1.2불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불이 될 것 같다. 1불이. 근데 1불짜리가 10불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6불보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프리미엄이 여기보단 좀 적어요. 왜냐하면은 10불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더 싸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여기 백지수표 플러스 해갖고 1.1불에 요거를 옵션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5불이에요. 5불. 근데 5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5불이 안 되면은 다 돈 버리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매수자들은. 그러면은 옵션 매도자들은 뭐로 돈을 버느냐? 자, 요런 프리미엄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들은. 옵션에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옵션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한 사람은 요렇게 사는 거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팔아갖고 요거를 먹는 거예요. 요런 걸. 프리미엄을. 자, 그러면은 왜 이거는 비싸고 왜 이건 저렴하냐? 자, 5불하고 6불은 가깝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라고 하고 있고요. 5불하고 10불 차이는 멀죠. 그러니까 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1불에서 5불 되기도 힘든데 10불 되기라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외가는 휴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내가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수입니다. 왜냐면 5불까지 간다는 거는 모멘텀이 이제 붙어갖고 6불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6불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6불에 끝났다. 30일 후에 5불이 아니고. 그러면은 나는 1.2불 주고 6불짜리를 산 거기 때문에 나는 5배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뭐 6불 되면 이거는 꽝이겠죠. 10불짜리는. 대신 이렇게 프리미엄이 저렴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소프트뱅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180일이면은 이게 6개월이에요, 그쵸? 6개월인데 6개월 전이면은 언제예요? 3월 달이에요. 3월 달. 요때 상반기 때 요거를 매수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콜옵션도 그렇고 이 현물 주식도 매수했다. 그러면은 180일이면 만기가 9월. 자, 9월 15일이에요. 9월 중순. 9월 중순. 근데 보니까 샀는데 1불짜리가 지금 막 뭐 여기 콜옵션을 계속 사니까 여기 계속 매수한다고 했죠? 여기 계속 매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백지수표가 10불이 될 거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막 매수했으니까 막 9불 막 이렇게 막 올라갔을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은 그러면 10불 넘고 12불도 가능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는 20불이 되겠네.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올라가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이 등가가 여기서 이 등가가 10불이라고 봐야죠. 그쵸? 10불. 근데 10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재 가치가 올라가요. 그쵸?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불 하던 프리미엄이
그렇죠. 백지수표가 1불이니까 이게 점점 12불이 돼 가면은 또뭐 9불이면은 2불 프리미엄 2불이 프리미엄 5불이 돼도 5불 더하기 1불이면 6불이잖아요. 6불이 돼도 현재 등가 9불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거의 이렇게 되면은 50% 먹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미엄을 5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옵션을. 그래서 이렇게 먼 외가 중심의 콜옵션 프리미엄을 만기를 근접하며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9월 중순이면 만기가 되니까 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왜냐면 콜옵션을 계속 샀고 그 다음에 덩달아 여기 기술주 중심으로 막 샀으니까 개별 그 기술주 중심의 개별 종목 옵션 콜옵션 매수도 하고 현물도 계속 사고 그러면 막 엄청 폭등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옵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쭉 가다 프리미엄이라는 게 정비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비례하지 않고 이렇게 가속이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속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게 상승이 엄청납니다. 이 델타가. 그래서 여기서 9월 만기 근처에서 외가 프리미엄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 갖고 왕창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그런 청산 때문에 이 기술주 중심으로 확 빠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의 대주주가 지분을 줄였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 너무 높다 가격이, 이거를 그 신호를 탁 시장에 던져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기관 투자자들도 그걸 딱 얘네들 이만큼이나 줄였어? 이상하네. 진짠가? 하고 이제 어제는 막 팔다가 진짜네 하고는 막 제가 봤을 때 팔아 제낀 거예요. 기술주들 중심으로. 그래서 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기술주 중심으로 막 그냥 셀 매도가 터지면서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던 공포가 상승하고 공포 심리가 그 다음에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로빈 후드를 중심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은 이게 시장이 이랬구나.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전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거의 지금 3시간 고민하다가 지금 영상을 만듭니다. 원래 영상은 한 3시간 전에 올렸었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요거 고민하느라고. 아시겠죠? 제 이제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좀 이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너지 오일 관련된 회사인데 이게 오일 최근에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게 원래는 이제 챕터 11, 그러니까 부도를 신청을 했던 회사고, 챕터 11을 이제 졸업한다고 하면서 급등을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급등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2,600 한 11.9%가 될 거예요. 완전 폭등했어요. 거의 27배 폭등했는데.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단기 트레이더들, 또 국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조심하세요. 기존 주주들 75주가 한 주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27배 터졌다 이게 아니고 지금 75주가 한 주가 됐어요.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